안녕하세요, 기회입니다. 오늘은 산불과 그 피해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생겼고 굉장히 막대한 피해들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산불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빨리 이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폰으로 찍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현장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서 무슨 이거는 진짜 재난 영화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진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 영상은 정말 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뒤쪽에서 어마어마한 이 진짜 화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뒤에서 엄청난 연기와 이런 열기와 불꽃 같은 것들이 엄청 몰아치거든요. 지금 이 소방대원들이 그 한가운데서 지금 이거를 일단은 견디고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그 공포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도 진짜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거 한번 겪어보면 와,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이거를 보니까 진짜 이 산불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자연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난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로 해일 생긴다든지 뭐 이런 태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와, 진짜 너무 엄청난 일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행히 그 산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산림청에 가보면 실시간 산불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현황들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게 이 산불과 그 건축입니다. 이 영상들이나 사진들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산에 불 난 것만을 떠나서 그 산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산 주변에 이렇게 있든지 집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집들이, 이런 집들이 전부 다 재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정리가 되면은 또 이런 집들, 어쨌든 사람이 살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이런 집 단위나 이런 것들이 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재건이 될 때에는 정말 지금 이런 산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주택들로 좀 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불에 그렇게 거의 전소가 된 그런 주택들이 사실 보면은 이제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도 짓겠지만요. 그래서 오래된 집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전소가 돼서 다음에 이제 재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고,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구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조립식이라고 하는 경량철골 아니면 목구조 주택 요새 많이 짓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RC, 이게 철콘이죠. 철근 콘크리트 주택. 보통 요 세 가지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경량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이제 조립식 주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파이프들이에요. 이 철제, 금속으로 된 각 파이프들을 이제 집 형태로 기본 골조를 만들어 놓고, 그 겉에다가는 이렇게 대부분이 이런 샌드위치 판넬을 많이 붙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아시죠?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 양옆이 철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 비드법, 그러니까 스티로폴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또 이런 집들은 요런 내화 성능이 없는 요런 일반 스티로폴, 지금 뭐 이제 준불연 요런 판넬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요 하얀 것들은 거의 뭐 이제 내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요런 데다가 이제 마감을 하는 정도죠. 뭐 세라믹 사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코 요새 많이 하는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목재 판넬이나 아니면 목재 사이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종류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2층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층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량도.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재로 틀을 짜는 거죠. 기본 골조 구조체. 그래서 이렇게 단층으로 할 수도 있고, 뭐 2층으로도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단열재, 뿜칠로 뿜어대는 단열재를 넣든지, 아니면 뭐 불에 강한
글래스울이나 뭐 미네랄울 그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단열을 하든지 어쨌든 이런 거고, 마감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뭐 스타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딩 자재들, 가벼운 자재들을 많이 보통 마감재로 쓰죠. 물론 뭐 벽돌이나 돌 이런 것도 못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구조체 자체가 목재이기 때문에 중량을 받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외장재들을 많이 보통 쓰고요. 이 RC는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제 영상에서 봤던 철근을 안에다 배근하고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RC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경량철골이든 목조든 이 철콘이든 전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경량철골 뭐 싸지요, 금방 짓지요. 목조도 마찬가지로 공기 단축할 수 있고 뭐 습도 조절이나 온도 조절 뭐 이런 거에 막 유리하다고 하지요. RC 구조 뭐 공사비는 비싸지만 튼튼하다, 뭐 각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산불, 이제 내화적인 부분, 내화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산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 산불이 났을 때, 그래서 뭐 불이 붙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이 집들을 재사용이 가능하느냐, 아예 못 써가지고 이제 다 새로 허물고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 이런 경량 철골조나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지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얘네는 다 타버린다고 보면 되죠. 다 타고 얘네도 이제 기초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딸랑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기둥 올리고 뭐 벽체 뭐 쭉쭉 올리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타고 녹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경량철골조는 아까 그 겉에 샌드위치 판넬이었죠. 마감들이 대부분 거기다가 뭐 얇은 사이딩 재료들 끼케야 썼거나 했을 거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야죠. 목구조, 목조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제가 중량의 이런 그 마감재를 쓰기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이제 불길이나 요런 그 불씨들이 날라와서 붙으면, 그리고 그런 게 한둘이 아니겠죠. 산불 그 영상 보면은 그냥 뭐 온통 뒤 덮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웬만해서는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경량이랑 요 목조주택들은요. 그 LA에 불 크게 났을 때 그거 영상 보셨나요 혹시? 쫙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여기 콘크리트 구조 주택 하나 딱 남고 여기 모든 주택은 다 타버린 거. 미국도 웬만하면 다 다운타운의 그 높은 건물들 아니면은 주택가들은 대부분 그 목구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거 하나 남고 다 탔더라고요. 그만큼 이 구조체에, RC 구조체가 주는 그 내화성은 아무래도 따라올 수 있는 그 구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숲이나 산속에 있다 아니면 가까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볼 땐 더도들도 말고 이 RC 구조로 일단은 져놓는 게 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기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길고 공사비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갭들을 구조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평수를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근사치로. 뭐 그렇다 그래서 대단한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기초 위에다가 최소한 이 메인 골조만큼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일단 지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좀 어정뛴 것보다도 아예 확실히 불연, 뭐 준불연, 불연, 난연 뭐 이런 게 등급이 있는데, 아예 이 불연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 같은 거, 우리 뭐 화강석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디자인하고 멋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벽돌 있잖아요. 저희 요새 그 최근 프로젝트들 롱브릭 벽돌 많이 한 거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 벽돌 불 아무리 갖다가 붙여대면은 거기에 불 붙습니까? 아니죠. 보통 이런 무거운 것들이 이제 불연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또 아까 그 목조나
경량철골조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RC 구조, 벽체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이 돌이나 벽돌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외부에요. 단단히 이렇게 결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불씨들이나 이런 불꽃이 왔을 때 겉에서 누군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튼튼한 RC 구조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야, 이거는 또 제가 단열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래 단열 성능은 그래도 외단열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벽돌 마감이라면 이 벽돌과 RC 구조 사이 요 부분,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요 반대편에 보면 요 빈 공간, 여기에 보통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 산불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야, 이거 단열재가 아예 밖에 있을 필요도 없겠다. 그냥 우리 아파트들 보면은 다 내단열이죠. 내단열 한다 그래가지고 뭐 얼어 죽지 않잖아요. 쪄 죽지 않고. 그죠? 그냥 내단열 안쪽에다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온통 불에 주변이 휩싸였을 때 단열재가 안에 있다고 안 타진 않습니다. 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딘가에는 창문이 뚫려 있을 것이고 창문에 샤시들 녹아내리면서 안으로 뭐 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바깥에 있는 것보단 안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은 기존 위치대로 단열재를 사용을 하되 단열 성능이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글래스울이나 유리섬유 같은 거, 그리고 미네랄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단열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런 효율 또는 성능, 이런 게 당연히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안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데서는 안전이 우선인 거고, 이런 효율이나 성능은 그 다음이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산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내단열을 하게 되면 2층 집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열교 없이 그냥 잘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 이렇게 각층 슬래브가 있는데 내단열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단열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콜드 브릿지로 침투를 한다 이거잖아요. 열이나 냉기가. 근데 이렇게 단층으로 구조를 심플하게 해가지고 져버리면 그냥 두드려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쵸? 바닥도 두드려 막아버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외단열 하면은 열교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애매한 부분, 벽체 올라와서 지붕 또 내단열 하게 되면 이런 콜드 브릿지, 이럴 경우엔 지붕도 싸그리 외단열을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다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처마 같은 것도 또 못 빼요.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요 지붕 부분 있잖아요. 지붕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경사 지붕이 디자인을 고려를 안 한다면, 물론 이제 디자인에 답은 없지만요, 이 경사 지붕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좋죠. 비도 한 번에 쭉 흘러내려서 물 새는 것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고, 눈이 쌓여도 어느 정도 쌓이면 흘러내리게끔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지붕의 재료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뭐 요새는 징크 같은 거, 징크 판넬 같은 걸로 많이 하죠. 근데 징크 판넬로 하려면 여기 OSB 합판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이제 나무라서 좀 애매하고, 징크 판 자체도 얇아가지고 불에 취약할 것 같고요. 뭐 아스팔트 싱글 이런 것도 다 밑에 나무 판 합판들이 있고 그래야 시공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야,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와, 이거 여러분 조금 이제 약간 올드해 보이는 그런 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편견이에요. 색깔 예쁜 기와로 골라가지고 심플하게 져놓으면 이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주거에서는 그렇게 또 멋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쁘게 전원주택 진짜 별장같이 지어가지고 한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이런 게 좋습니다. 기와를 하게 되면 그냥 쫄대 목재 각바이프 같은 거 쭉쭉 대고 거기다 얹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효율성, 집 막 이제 그렇게 복잡한 구조 아니면 뭐 때문에 막 2층으로 막 짓고 막 그래서 층수 높이고 그런 거보다 그냥 조그맣게 구조 진짜 심플하고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제가 옛날에 2층 집에 대한 영상도 올렸죠. 2층 집 2층에 올라갈 일 거의 없다. 처음 뭐 한두 달 이렇게 올라가서 쓰지 그 다음에 올라갈 일이 없다는 영상도 한번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 효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율에 이 가장 중요한 안전을 더해 가지고 요걸 아예 다 잡아 가지고 이제 새로 짓는 이 건물들, 주택들 짓는 것들, 그게 정말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딱 이 건축물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지가 있으면 또 우리 사용성이나 약간 저런 감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데크를 많이 설치합니다. 이렇게 데크들, 이거 포치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다 또 나무 아닙니까? 목재들 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그 콩자갈 같은 거 깔고 자갈 위에다가 뭐 현무암 판석이라든지 화강암 판석 같은 거 띵띵 올려놓으면은 그게 또 관리도 쉽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 이렇게 엄청난 산불이 왔을 때는 진짜 뭐 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잔뜩 이제 여기가 생활 터전인데 여기에 뭐 개집이나 소 우리들, 그쵸? 이런 것들 뭐 나무로밖에 더 만듭니까? 나무나 각파이프로 짜가지고 이런 거 있겠죠. 산에서 이제 땔감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주변에 막 쌓아놨을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뭐 울타리 같은 거, 나무 울타리나, 이게 뭐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더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더 심해졌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데는 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뭐 있겠습니까? 가스통 같은 거 뒤에 뭐 LPG 통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또 크게 더 번졌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대형 재난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조리 다 이제 폐허가 돼버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구조체라도 좀 살려서, 마감재나 내부 가구들은 또 타더라도 이 RC 구조체, 요 집 뼈대는 살려서 요거라도 좀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RC 구조 또한 불에는 당연히 취약할 수 있죠.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가고 이 콘크리트의 강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불이 엄청나게 열기가 와가지고 저기 하면은 당연히 이 구조체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아까 그 목재나 그 경량철골처럼 홀라당 그냥 다 타버리고 내려앉진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구조체가 남았다면 그래도 안전진단 어느 정도 해보고, 이게 뭐 층수가 높지가 않잖아요. 막 3, 4층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구조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좀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